안녕하십니까. 2강 파워포인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그림을 채워서 도형을 만들었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복습하는 겸 해서 도형에 그림을 채워서 액자처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워드 아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글자도 한번 예쁘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워포인트 한번 실행해 보세요. 파워포인트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이거를 닫고. 자, 여러분 키보드 컴퓨터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파워포인트 2016 버전으로 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켜 보세요. 파워포인트 실행. 자, 맨 처음에 실행시키게 되면 여기 끝에 보시면 최대화 버튼이라고 알려드렸었죠? 최대화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제일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최대화 버튼 클릭. 자, 누르셨나요? 최대화 버튼 눌렀어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컨셉들의 파워포인트가 있어요. 견본 타입으로 이미 이렇게 그림들이 나와 있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서 글자나 그림을 바꿔서 여러분이 이용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아직 이런 거는 이용 안 하고 새 프레젠테이션에서 지난 시간에 작업을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불러와 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놨어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이름으로 저장하셨나요? 혹시 저장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또는 저처럼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자료를 불러오는 거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일단은 저장을 하시려면 작업한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 작업한 내용이 있어야 저장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난 시간에 했던 작업물을 불러오지 않았다, 저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러올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새로 새 파일로 시작을 할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잘 따라오시면 돼요. 불러오는 방법은 새로 만드는 것도 알려드릴 건데 불러오는 방법은 일단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제목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저는 바탕화면에 USB 드라이브라는 폴더 안에 준비라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파일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작업물을 저장하셔서 불러올 때는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파일의 제목. 두 번째, 저장하는 위치, 저장하는 경로라고 하죠. 이런 걸 알아야지 여러분께서 나중에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저장하는 거를 혹시 미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 새 파일로 시작을 할게요. 자,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하얀색 새 프레젠테이션 보이시죠? 하얀색 새 프레젠테이션 확인하셨어요? 네, 이거를 두 번 따닥 클릭할게요. 자, 새 프레젠테이션 두 번 따닥 따닥. 자, 새 프레젠테이션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 여기에 첫 번째 종이다라고 해서 1이라는 숫자가 있죠. 첫 번째 종이에는 제목을 입력하십시오라는 글상자가 있고 그 밑에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라는 글상자가 있어요. 이거 두 개는 내가 자, 만들지 않아도 프레젠테이션 실행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글상자예요. 그래서 이용하고 싶다면 여기에 제목을 쓰시면 되고 또는 이용하지 않겠다 하시면 이 글 제목을 삭제하시면 돼요. 삭제하는 방법은 자, 삭제가 됐죠? 자, 삭제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는데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 키보드를 한번 볼까요? 네, 키보드 그림을 제가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키보드가 이렇게 생겼죠? 자, 보시면 여기 왼쪽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방향키예요. 방향키, 숫자 키보드가 있죠?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에 있는 기능키 중입니다. 자, 기능키 중에 딜리트라는 키가 있어요. 다시, 자, 딜리트 키를 한번 볼까요? 딜리트 키 한번 찾아보세요. 딜리트, 딜리트 여기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딜리트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는 삭제하다라는 뜻이에요. 딜리트 키를 누르면 내가 마우스 위치하고 있는 걸 기준으로 그 앞에 있는 것이 삭제가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글씨를 쓰다가도 잘못 썼을 때 삭제할 때 여기 있는 백스페이스 키를 쓰기도 하죠. 이 키도 삭제 기능이 있고 여기에 있는 키도 삭제 기능이 있어요. insert라는 키도 삭제 기능이 있긴 한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이 delete 키를 이용할 겁니다. 자, delete 키 다 찾으셨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delete 키 위치 확인하시고 다시 프레젠테이션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 맨 처음에 실행시킨 프레젠테이션 화면이죠. 자, 제목을 입력하십시오라는 이 글상자,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라는 이 글상자 두 개를 삭제할 거예요. 삭제하고 깨끗한 종이로 만들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에 첫 번째 종이에는 글상자가 없죠. 제목을 입력하세요.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이런 글상자가 없는데 여기에는 입력이 되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클릭을 해봤을 때 글들은 없어지고 커서만 하얀 배경에서 딸깍딸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글은 진짜로 글자가 입력되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제공해준 편의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글상자가 여기 있으니까 사용자께서는 이용하세요. 또는 이용하지 않으실 거면 알아서 편집하세요. 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지우기로 했죠. 깨끗한 하얀 종이로 만들기 위해서 글상자를 지울 거예요. 글상자를 지우려면 여기에 보시면 점점점점으로 있는 글상자의 테두리를 마우스로 정교하게 가져가면 이 선이 선택이 돼요. 자, 선택이 되면 이 점점점점 선이 실선으로 바뀝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마우스를 가지고 이 글상자의 테두리에 마우스를 가지고 갔어요. 이 상태에서 자, 화면 보세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점선이 실선으로 바뀝니다. 자, 지금 점선이죠? 자, 클릭하면 네, 실선으로 바뀌었어요. 실선으로 바뀌면서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죠? 각 모서리 변마다 하얀색 동그라미가 생겨졌습니다. 이 하얀색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글상자의 크기를 키우거나 또는 위치를 바꾸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자, 그런 기능은 다음 시간에 이용을 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글상자를 그냥 삭제할 거예요. 자, 삭제하는 키가 뭐였죠? 삭제하는 키? 그렇죠. 딜리트 키였죠. 자, 여러분 딜리트 키 찾으셨나요? 좋죠. 찾으셨죠? 자, 글상자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글상자가 선택되어 있다면 실선으로 변경되면서 양변 모서리마다 하얀색 점이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자, 저처럼 다 선택되어 있으시죠? 네, 좋아요. 자, 실선으로 이 글상자가 선이 바뀌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눌러줍니다. 자,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할게요. 딜리트 입력. 네,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삭제하셨어요?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라는 이 글상자를 지우도록 할게요. 자, 글상자를 지우는 방법. 하얀색 테두리. 자, 여기에 점점점점점 테두리 있죠? 자, 위,
옆에, 아래 어디든 괜찮아요. 테두리에 점점점점 선의 이 부분을 정교하게 마우스로 가져가서 클릭하시면 선이 선택돼요. 자, 선이 선택되면 점선이 무슨 선이 된다? 그렇죠. 실선이 됩니다. 자, 클릭하면 자, 이렇게 클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선택이 되도록. 자, 점선이 실선으로 바뀌었나요? 양 모서리 각 변마다 이렇게 하얀색 동그라미가 생겼어요. 네, 잘하셨어요. 글상자를 예쁘게 잘 선택하신 거예요. 자, 글상자를 삭제하는 키 뭐였죠? 그렇죠. 딜리트 키였죠. 자, 딜리트 키를 한 번 더 눌러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돌아가서 자, 글상자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딜리트 키 입력, 딜리트 키 입력. 네, 좋아요. 다 삭제되셨나요? 위에, 아래 다 삭제되었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림을 채울 거예요. 어디에다가? 도형에다가. 자, 우리 도형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할 겁니다. 도형을 입력하려면 입력이라는 단어의 뜻이 여기 메뉴판에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삽입이라는 이 탭 부분 안에 도형이 있어요. 자, 삽입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삽입 한번 위치 찾으셨나요? 네, 잘 찾으셨죠? 자, 지금 제 화면은 홈 탭이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홈 탭. 이걸 탭이라고 불러요. 탭, 탭, 탭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를 한국어로 발음을 하니까 탭이라고 불러요. 탭이라고 이 홈 탭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홈 탭 안에 메뉴들이에요. 여기 아래 있는 거는. 그런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삽입 탭을 눌러볼 거예요. 그러면 홈 탭하고 삽입 탭하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다르겠죠? 네. 자, 우리는 삽입 탭을 눌러야 도형 메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 화면 보세요. 지금 삽입 탭을 클릭한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삽입 탭 클릭하셨어요? 삽입 탭 클릭하셨죠? 네, 좋아요. 자, 삽입 탭을 클릭하니까 여기 안에 있는 메뉴들이 달라졌는데 우리가 이용할 기능은 뭔가요? 네, 맞아요. 도형 탭이에요. 도형 메뉴. 자, 도형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도형 메뉴 클릭. 자, 삽입 탭에서 도형 메뉴를 클릭했더니 다양한 카테고리의 도형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이 카테고리의 도형들, 선, 뭐 이런 그림들마다 다 각자 이름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기 세 번째 사각형 카테고리에서 세 번째 도형,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이용했었죠?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자, 요 사각형 찾으셨어요? 네,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입력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액자처럼 도형을 넣어 볼 거예요. 자, 도형의 액자처럼. 여러분께서는 액자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직사각형 말고 그냥 뾰족한 사각형 말고 동그란 타원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 카테고리, 사각형 카테고리, 기본 도형 카테고리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타원형으로 동그랗게 액자처럼 쓸 수 있는 도형이 무엇이 있나 한번 보세요. 저는 여기 기본 도형에서 가로글 상자, 세로글 상자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동그란 도형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네, 좋아요. 자, 동그란 도형을 클릭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 도형 클릭.
클릭하셨나요? 자, 동그라미 도형을 클릭하니까 마우스의 커서 모양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었죠? 십자가 모양이 되었을 때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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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게 되면 내가 이동하는 만큼 그 도형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자, 도형을 한번 그려 넣어 볼게요. 여기 동그라미 도형을 타원 도형을 선택해서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커서 모양이 십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이동, 이동, 클릭한 다음에 손 떼는 거 아니에요?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한 다음에 손을 떼는 거예요. 자, 이동을 이렇게 하셨나요? 네, 그러면 예쁜 동그라미가 그려졌죠? 파란색은 프레젠테이션에서 기본적으로 처음으로 선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에서 맨 처음 설정해 놓은 색인데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좋아요. 제가 요 동그라미 모양을 이렇게 자유롭게 만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동그라미 도형에 요 비율 있잖아요. 세로 비율하고 가로 비율을 똑같이 해서 예쁜 동그라미로 한번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느냐면 여기 끝에 있는 동그라미 요 보여요? 하얀색 동그라미? 여기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 네, 이 동그라미를 마우스로 가져가 보면요. 이렇게 양쪽 끝에 화살표가 생기는 마우스 모양으로 바뀌었죠. 네.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움직이면 아까 도형을 그려 넣었던 것처럼 도형의 크기를 다시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미 도형이 입력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형의 크기를 조금 더 예쁘게 다듬고 싶다 할 때는 여기에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누른 상태에서 손 떼지 않고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 만큼 도형의 크기를 다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끝에 있는 모서리, 하얀색 동그라미 모서리에서 움직여 보면 도형의 모양을 자유롭게 변경해 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나는 이렇게 타원형 말고 어, 뭐라 그러지? 예쁜 원으로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은 예쁜 원으로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키가 있어요. 자, 지금 이 도형 같은 경우는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죠. 그래서 이 가로, 세로 비율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키보드에서 여기 Shift 키 보이시나요? 자, Shift 키 한번 찾아보세요. Shift 키, Shift 키, Shift 키 찾으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자, Shift 키를 이용해서 도형의 모양을 예쁘게 고쳐줄 수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도형의 요 끝에 하얀색 동그라미 있죠?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클릭하세요. 클릭하고 손 떼지 마세요. 누른 상태로 손 떼지 않고 자, 누르겠습니다. 클릭. 손 떼지 않아요. 손 떼지 않고 아까 키보드에서 Shift 키 알려드렸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잘하셨어요? 네, 다 해보셨나요?
어서 오세요. 자, 이 도형의 예쁜 모양을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서 도형을 예쁘게 그려줄 때는 어떻게 한다? 네,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예쁘게 도형의 타원을 모양을 고쳐줄 수가 있죠? 되셨나요? 자, 예쁜 동그라미 모양이 되었어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도형이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아서 이렇게 넓은 도형이 되었을 때 나는 이 도형 모양보다는 예쁜 동그라미로 그려주고 싶다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렇죠. 여기 끝에 있는 동그라미, 하얀색 동그라미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마우스 모양이 양쪽으로 화살표가 생기는 모양으로 바뀌죠. 이 커서 모양이 바뀌었을 때 클릭해서 누른 상태로 손 떼지 않고 이동하게 되면 내가 이동하는 만큼 그 크기를 다시 조절해 줄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동그라미 모양을 그려줄 수가 있었는데 그 가로 비율하고 세로 비율을 똑같이 맞춰주는 방법은 여러분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동하게 되면 자 보세요. 이동하게 되면 어서 오세요.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을 예쁘게 맞춰서 안녕하세요. 네,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었어요. 자, 위치를 이렇게 여러분께서 놓고 싶은 위치에 자유롭게 놓으셔도 되는데 우리 액자처럼 만들 거니까 예쁜 동그라미를 가운데 부분에 위치시키도록 합시다. 되셨나요? 예쁘게 동그라미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 Shift 키하고 Alt 키하고 같이 눌러야 돼요. Shift 키만 누르는 게 아니라 Alt 키 같이 눌러주셔야 돼요. 자, Shift, Alt 한번 찾아보세요. 키보드에서 Shift 키, Alt 키 쓰셨나요? 예쁘게 도형을 그리기,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서 그려주려면 Shift 키, Alt 키 같이 눌러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Shift, Alt 키보드에서 찾아보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도형을 Shift 키, Alt 키를 이용해서 예쁘게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서 그려줄 수 있어요. 자, 여기 아래쪽 부분은 조금 비워두고 위쪽에다가 조금 도형을 위로 올려서 위치시켰고요. 자, 파란색 도형의 그림 색깔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꿀 수 있었죠. 색상을 어디에서 바꿨었나요? 그렇죠.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면 실선으로 바뀌고 각 모서리, 각 변마다 하얀색 동그라미가 생성됩니다. 그와 동시에 중요한 점 위쪽에 도형에 관련된 메뉴가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메뉴가 다 이 도형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왜? 도형의 색깔을 바꿔줄 거니까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의 색상을 바꿀 거예요. 어디에 가서? 그렇죠. 도형 채우기에 가서 도형 채우기 찾으셨나요? 네, 도형 채우기를 눌러서 도형의 색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도형 채우기를 클릭하시면 도형 채우기에 여기 작은 목록 단추가 있죠? 도형 채우기의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주면 기본 색상은 지금 파란색인데 여러분께서 원하는 색상으로 색상을 바꿔줄 수가 있었어요. 그죠? 네. 여기까지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라데이션 기능도 넣을 수가 있었고 질감도 이렇게 그냥 단색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질감의 느낌도 넣어서 도형에 채울 수가 있었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용할 것은 그림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사진을 넣을 거예요. 네, 사진 넣기 전에 일단 여기 색상을 한번 바꿔봅시다. 여기에 있는 색상들 중에 여러분께서 원하는 색깔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도형 채우기의 작은 목록 단추. 다시 한번 도형 채우기. 자, 도형 채우기가 안 나타난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안 나타날까요? 자, 왜 안 나타날까요? 왜냐하면 도형이 선택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자, 도형을 선택해 주면 실선 처리가 되면서 각 모서리 변마다 하얀색 동그라미가 생성되죠? 자, 도형 클릭 한번 해볼게요. 도형 클릭. 자, 도형 클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쪽에 그리기 도구 서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기 도구 서식을 클릭해 주면요. 서식 클릭합니다. 자, 화면 보세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을 클릭해 주면 아까 우리가 봤던 도형 채우기라는 버튼이 생겼어요. 자, 도형 채우기 버튼에서 작은 목록 단추 있죠? 여기 작은 밑으로 향하는 화살표 도형 채우기 작은 목록 단추 눌러주면 테마색, 표준색이 있어요. 여기에서 색깔을 골라볼게요. 자, 저는 초록색, 노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란색 클릭. 자, 노란색으로 색상을 채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여기 도형 채우기에서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이 색상들보다 다른 색깔을 찾아서 넣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다른 색 채우기 요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클릭해 볼까요? 도형 채우기에서 도형 채우기 오셨죠? 도형 채우기 클릭하셔서 여기 다른 색 채우기 한번 눌러 볼게요. 클릭, 클릭. 자, 그러면 색이라고 하는 메뉴가 생성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여기는 색깔을 조금 골라놔 줬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양한 색깔을 바로 찾기보다는 여기에서 카테고리에서 색깔을 고를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다양하게 색깔을 찾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지정 탭으로 갈 거예요. 자, 사용자 지정 탭 클릭. 자, 사용자 지정 탭으로 오시면 여기에서 다양한 색깔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RGB 색깔을 이용해서 직접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채도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자, 색깔이 지금 보시면 현재 색깔이고 지금 내가 여기에 선택한 색깔이 새 색이에요. 자, 새 색을 확인하면서 내가 원하는 색깔 한번 찾아볼까요? 뭐 이런 색.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라색 선택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위아래로 움직여 줄 수가 있어요. 자,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색깔이 연해졌다가 검어졌다가 하는 거 확인되시나요?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여기 색깔의 농도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원하는 색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저는 뭐 대충 이런 색깔로 했어요. 이거 색깔은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께서 원하는 색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투명도라는 메뉴 보이시나요? 투명도. 이 색깔에 투명한 진하고 옅은 그 강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0%라서 가장 진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투명도에 여기 메뉴 있죠? 이거를 움직여주면 자, 지금 이 색깔을 아까 0%였는데 71%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자, 아까 여기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색깔이었을 때 지금 투명도가 0%예요. 0%에서 투명도를 조금 더 높여서 60, 70으로 넣으면 70으로 놓아 볼게요. 자, 70으로 되었을 때 확인 눌러주면 아까는 노란색이었는데 좀 옅게 표현된 거 확인되시나요? 네,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 색 메뉴에서 자, 투명도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색깔들의 효과를 선택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선택한 색이 이 색상인데 투명도를 70%로 주었기 때문에 이 색깔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투명도를 0%로 해주면 이 색깔 그대로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색깔 한번 알아보았고요. 여러분께서 원하는 색깔 다 찾아 넣으셨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도형의 이제 색깔까지 바꿔보았으니까 우리 두 번째 시간에 5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도형의 그림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그림 채우기. 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있다가 2부 시작하도록 할게요.